이게 쉽게 말하면 저는 이게 카레 돈가스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카레요? 카레 돈가스, 카레가 아니고 카레 돈가스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메뉴에 메인이 있고 뭐 사이드가 있잖아요. 이제 항상 보통 보면은. 근데 그렇죠. 근데 카레는 음식의 메인이죠. 그렇죠. 메뉴 중에서. 그 돈가스도 음식 음, 중에 메뉴 중에서 메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근데 카레 돈가스는 있잖아요. 메인 메뉴가 두 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어, 카레도 메인이고 돈가스도 메인인데 그 두 개가 동시에 나와. 그리고 먹었는데 맛있어. 에일리언이 딱 그겁니다. 에일리언은 저는 이제 미래를 그린 영화가 자체만으로도 메인이 되는 영화가 많은데 이 에일리언은 거기에 플러스 괴물, 괴물까지 나오죠. 거기서 뭔가 호러의 그 장르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구현해냈다. 거기에다가 괴물까지 또 나온다. 그러니까 두 음, 가지의 메인이 동시에 버무려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영화가 엄청 재밌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재밌는 영화. 거기다 후시까지 인조인간까지 나와. 그래서 비주얼과 음식이. 인조인간이 항상 나오거든요, 에이리언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다. 음식으로 따지면. 에일리언 1부터 한번 우리 얘기를 잠깐 이렇게 역사를 좀 보면은 에일리언 1이 79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일리언 2가 86년에, 그다음에 3는 92년에 나왔고, 그다음 편 에일리언 4가 97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97년이면 거의 30년 전, 거의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마 지금 영화를 에일리언을 접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부터 봤을 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2012년 만에 나왔는데요. 이게 리들리 스콧이 에일리언 1을 만든 감독인데요. 이분 아까 매드맥스가 30년 만에 복귀했죠. 이분은 33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같은 영화로. 근데 에일리언은 감독들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른 때도 있는데 리들리 스콧이 33년 만에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다시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나왔고요. 이제 올해 드디어 새로운 에이리언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2024년에 로몰루스란 애는 로몰루스로 나오게 돼요. 이게 영화가 이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 돼 있어서 제가 순서대로 좀 따지면요.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가장 그 시간상으로는 가장 먼저 있는 영화예요. 프로메테우스의 영화 안에서의 시간은 2093년입니다. 이거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이후의 얘기죠. 커버넌트가 2104년. 이게 가장 마지막 영화인데 그 시간상으로는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에이리언 1 가장 오래된 처음 나온 영화가 2122년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에이리언 2는 2179년, 3는 2170 마찬가지로 79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내용상 그다음에 에이리언 4는 도저히 상상도 안 가는 2379년입니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넘는 후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2, 300년의 역사도 아니죠. 미래를 좀 그리고 있어요. 순서고 여러분들이 영화 볼 때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놀라운 점 더 다른 하나는 이 주인공이 항상 여자입니다. 45년 동안 진행된 시리즈 중에서 여자가 항상 주인공인 영화는 에이리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인공이 항상 여자라는 거는 좀 특이하죠. 예. 그렇죠. 여자가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게 가장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는 것도 여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자가 또 더 유리하다고도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생존력에 있어서 남자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 리플리는 심지어 에이리언보다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죠. 아, 그쵸, 그쵸. 아, 우리 주인공이었던 심지어 리플리는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고. 다시 살려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거의 역사가 45년 됐는데 스타워즈보다 몇 년 조금 느린 건데 스타워즈만큼의 거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에이리언도. 몇 년도에 음, 나왔다 그랬죠, 1편이? 예. 1편이 79년이에요. 아, 그렇네요. 스타워즈보다 한 2년 늦네요. 예. 겨우 2년밖에 늦지 않고 스타워즈 저는 에이리언을 더 훨씬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못지않은 시리즈다.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 감독도 음, 굉장히 그 리들리 스콧은 나이가 뭐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 아까 우리가 매드맥스 감독 조지 밀러가 뭐 나이가 많다 얘기했는데 37년생이에요, 이분은. 오, 지금 만으로 거의 86세인가 그렇거든요. 그 놀라운 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라디오에 이 주제를 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아마 유튜브 한국 유튜브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 서양에서는 이미 언급이 된 부분이지만 왜냐하면 원래 덕후 중에 최고는 또 양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 그죠. 양덕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뭐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는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빌 팩스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타깝게도 지금 뭐는 사망했지만 2017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에일리언과 터미네이터 그리고 프레데터 이 영화 모든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다 출연한 건 그죠. 아니고 어. 터미네이터 1 그리고 에일리언 2 그리고 프레데터 2에서 나왔거든요. 쉽지 않죠. 이 사실 에일리언 프레데터, 예, 예, 나왔어요. 어떤 에일리 역할이죠? 예. 프레데터 그러니까 2에서 약간 까불까불거리는 형사 역이었어요. 영화를 알아요. 문제는 영화를 알아. 아유, 옛날 영화를 많이 주워봐가지고, 예. 후에서 맞아요. 후에서 뭐라고요? 까불거리는 건 뭐? 그래서 그 투에서 까불 이게 뭐냐면은 조금 오래 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은 그러니까 아, 마지막에 에이리언하고 그랬구나. 조우를 하고 이 해병대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 주인공인 리플리가 진정해 이 꼬마애도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 아예 이 꼬마한테 뭐 대장 시켜 막 이러고 뭐 이런 그래갖고 마지막에 총을 쏘다가 이 에이리언이 밑에서 이제 그 발판 같은 거를 깨면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서 죽는 그런 역할을 나왔거든요. 갑자기 그 역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빌 팩스턴의. 또 그런 장면에서 에일리언 2에서 나왔고 까불까불한 성격 살짝 맞습니다. 이렇게 똑똑하진 않고. 예. 그리고 터미네이터 1에서는 초반에 터미네이터가 등장할 때 뭐 동네 불량배가 들어 등장하다 죽임을 당하고. 아, 예. 그 브린치 천문대에서 시비 거는 양아치 세 명 중에 한 명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 예, 파란 맞아요, 머리일 맞아요. 거예요. 파란 맞아요. 머리일 거예요. 그때는 별로 뭐 이렇게 안 그렇죠. 유명할 때, 예, 예. 반역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 프레데터 2에서는 좀 역할이 좀 큰데요. 이 형사 역할인데 마찬가지로 프레데터에게 이게 던져지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좀, 공통점은 단지 출연만 한 게 아니라 이 터미네이터와 에이리언과 프레데터에게 죽임을 당한 유일한 캐릭터는 이분 빌 팩스턴밖에 없습니다. 기구한 운명이네요. 아, 역사적, 아.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캐릭터들에게 한 번씩 다 죽었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액션 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기록이 될 만한 이 세 개의 영화에서 터미네이터란 그 인조인간과 에일리언이란 괴물 그리고 뭐 프레데터 외계인 이들에게 죽임을 당한 유일한 캐릭터는 빌 팩스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분이 나중에 인기가 많이 얻어가지고 트위스트란 영화의 주연으로도 나옵니다. 그 헬렌 헌터랑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 이 트위스터가 이제 뭐 허리케인 재난 영화예요. 그래서 블록버스터로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크게 흥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터를 검색해 보시면 이분의 얼굴이 나올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 감독인 리들리 스콧은 아까 말했지만 1937년생이면서 이 기사자기가 있는 분이에요. 그만큼 영화사에서 인정을 받는 분이죠. 뭐 블레이드 러너, 뭐 글래디에이터 등 굉장히 유명한 작품 많이 남겼죠. 뭐 제임스 카메론도 존경하는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재밌는 사실인 게 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토니 스콧인데 아, 이분도 맞죠. 엄청난 영화 제가, 감독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리들리 스콧보단 토니 스콧 영화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토니 스콧 감독이 예. 어떤 영화가 있죠? 저는 크림슨 타이드를 제일 좋아하죠. 그 그렇죠. 잠수함 영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덴젤 워싱턴 나왔던 거죠. 네네네. 전 토니 아, 스콧, 그래서 약간 좀 더 약간 제리 브루카이머나 약간 좀 더 좀 스타일리시하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거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좀 그런 예, 느낌이 예, 있어요. 맞아요. 특유의 예.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는 거죠. 그쵸. 아, 예. 그랬어요. 이 탑건, 호벨도 탑건 좋아하지 않나요? 1편, 아, 맞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탑건 봤습니다. 1편 맞죠? 봤죠? 예. 탑건 1편 재밌지 않나요? 예, 근데 어, 방금 말했듯이 탑건 원도 저는 2를 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재작년에 본 거죠. 예. 그렇죠. 전 탑건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편을요? 아니 1편을 못 봤어요. 1편을요? 아, 어제 탑건 유명하죠. 비버리즈 컵 2.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 휴머리스크 마지막 재밌죠. 예. 마지막 보이스카우트, 크림슨 타이드 아까 재밌죠. 우리 문제 얘기했고, 에너비 오브 스테이트. 죄송해요. 다 오래된 영화예요.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데자뷰. 이것도 엄청난 건데 영화. 재밌죠. 데자뷰. 그다음에 언스토퍼블 뭐 이런 그다음에 예. 도미노도 알지 모르겠어요. 이런 좀 본인이 본 영화 중 분명히 하나 정도는 있을 거야. 한두 개 정도는 있을 텐데 이것을 어, 만든 감독이 이 토니 스캇 감독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자살을 했습니다. 한 12년 2012년인가에 투신 자살을 했어요.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투신 자살을 했는데 이 망설임 없이 뛰어들이는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서 방송에 나간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이분이 좀 유명했던 게 항상 분홍색 야구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그게 좋았던지 한번 꽂히고 나면 그 오래된 분홍색 야구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던 그런 캐릭터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렇게 유명한 이 감독 집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리언을 왜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에이리언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79년이라고 했잖아요. 79년이고 그 당시에 우주와 우주선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대 제가 그리고 에이리언을 원을 봤을 때는 거의 뭐 2000년대가 아니고 1990년대 초반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지금 소위 MZ 세대들이 그때를 어떻게 상상했으면 하길 바라냐면 그때 환경이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었고 심지어 아빠가 직장에 나가는 회사에도 컴퓨터가 없어요. 서류 일을 하는데 회사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주선과 우주를 구현해낸 겁니다. 79년. 예. 심지어 에이리언은 사실 에이리언 2가 우리나라에 먼저 개봉했거든요. 그 86년에 나왔는데 그 86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 개봉한 거는 90년대에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큰 흥행을 했죠. 이 제임스 카메론이 이 편을 너무 잘 제작한 나머지 큰 흥행을 하고 그게 재밌으니까 그 이후에 에이리언 1편이 개봉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에이리언이 2부터 개봉하고 1이 나왔다. 그리고 이게 감독들도 다 거장들이 어, 연출을 했는데요. 1은 리들리 스콧 아까 얘기했고 2는 제임스 카메론이고 3는 데이비드 핀처라는 감독 혹시 아시나요? 두 분 혹시 아세요? 데이비드 핀처. 이분 또 작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은데 세븐 그리고 아, 그리고 유명한 파이트 클럽 파이트 클럽. 어, 그쵸. 이분가 굉장한 감독인데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에일리언 3를 연출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데뷔작이라고 해요. 근데 그 본인은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제작자들이 마구 잘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음, 개봉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은 그 사실을 되게 싫어했다고 하고 영화도 그렇게 크게 흥행은 하지 못했는데 저는 3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마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 에이리언 시점으로 이 사람들을 보는 게 거의 아마 에이리언 3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에이리언 눈의 시점으로 그 뭐죠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런 장면을 그런 보여준 연출했던 처음 작품인 것 같은데 이분도 뮤직비디오로 좀 유명해서 영화로 넘어온 사람이었고요. 에이리언 4도 굉장히 좀 특별했던 게 감독은 이 장 피에르 지네 뭐 존에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 프랑스 뮤비 감독 출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4에서 굉장히 화려한 비주얼이 많이 등장합니다. 배경도 2379년이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에이리언 수중씬이 나오는 유일한 장면이거든요. 에이리언 4가. 그래서 궁금하죠. 에이리언이 물에서 잘 다닐까? 수영할까? 뭐 이런 궁금함이 딱 나오는데 에이리언이 수중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딱 보고 잘한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는 영화인데 그래서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화려하고 저는 이 영화도 좋아합니다. 음, 그리고 이 감독의 다른 유명한 작품으로는 아멜리에인가? 아멜리에 같아요. 아멜리아라는 작품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죠. 예, 예. 어떤 그거 약간 좀 로맨스 비슷한 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명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뭐 흥행을 했던.
반향도 일으키고 있던 아멜리아를 연출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는 뭐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 독특한 여러 가지 개성이 다른 감독들이 연출한 작품들이나 이 시리즈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에일리언이 재밌는 점 부분 중이라고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